지난번에 제가 입법 부당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할 건가, 지금 이제 행정심판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제 경험과 제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아주 심도 있게 말씀드리겠다 해서 이제 제가 이런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행정심판은 이제 처음에 사건 개요, 사건 개요를 적고, 그 전에 또 어떻게 행정심판을 준비해서 행정처분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사실관계, 그게 이제 사건 개요죠. 그 사건 개요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은가, 그걸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요 지난 시간에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 부당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이걸 강의를 해나가면서 입법 부당 사항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반 정도 제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다시 이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한 것을 간단히 정리하면은 사실 입법 부당 사항은 중요한 내용부터 아주 잘못된 거, 최고 잘못된 거 먼저 적어 나가라 이거죠. 그 다음에 관련 법령을 꼭 밑에다가 표기를 해줘야 된다. 법을 보고서 잘못됐는지 알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중언부언을 하지 말을 때 너무 축약하면은 의원들이 모르니까 할 말은 다 하면서도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단문 위주로 써야 된다. 중문, 공문 같은 건 지양하고, 그런 말씀 드렸고, 지난번에 그러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표준말을 써야 되고, 맞춤법을 맞게 써야 된다. 그리고 비속어나 감정적인 언어 이런 걸 쓰면 안 된다. 그리고 가급적 법령에 나오는 언어를, 법령 용어를 적지만 그거를 잘 쉽게 이렇게 또 풀어서 내용은 호소력 있게, 이해력 있게 이렇게 적어야 된다. 그런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거를 쓸 때 이제 행정사님들이 많이 쓰는데, 이제 죄송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꼭 검토를 잘 해야 돼요. 대법원 판례가 이게 법률 검색이 있고 국가 법령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또 판례가, 이거 검색하면 법률 검색 대법원에서 만든 것 같아. 그리고 국가 법령은 법제처에서 만든 거고, 요거 두 가지에 대법원 판례를 각각 검색하면은 또 새로운 게 이렇게 중복안되는 게 판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보시고,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없어도 하급심 판례를 또 꼭 봐야 돼요. 그게 판례가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는 틀리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무슨 법률을 제일 먼저 보겠지.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을 보고, 시행령이 대통령령이에요. 의원들이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시행규칙, 장관령, 부령이라고도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법령에 딸린 예규나 훈령이나 지침, 요거 갖고 평가를 하는데, 대법원 판례가 어떠냐 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니까 대법원 판례를 꼭 봐야 된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없으면은 하급심 판례도 봐야 된다. 고법 판결이나 지방법원 판결도 꼭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헌재 판례. 헌법재판소도 들어가면 다 판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헌법재판소 하면은 뭐 국민의 기본권, 뭐 인권이라든지 뭐 어떤 재산권이라든지 어떤 헌법에 나오는 국민의 기본권 위주로 저도 하는지 알았더니 거기도 실속 있는 판결이 많아요. 법원 판결같이, 대법원 판결같이. 그래서 거기 판례도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헌재 판례도 상당히 중요한 게 많아요. 뭐 이렇게 허가 안 내주고 그러면 이거 재산권 침해다 이래서 헌재 소송할 수 있으니까 똑같아, 대법원하고. 그래서 헌재 판례도 꼭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계열의 그 운영 지침이 있어요. 그 실제 이제 법률하고 직접적으로 법의 기속력을 갖고 있는, 법에 구속되는 그런 예규나 이런 지침은 있어요. 그거는 법령하고 똑같아. 그거 말고 뭐가 있느냐 하면은 내부에서 그 처리 지침이나 운영 지침이 있어요. 행정기관. 그게 더 중요해. 공무원들이 그거 갖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된다. 그래서 거기 사이트도 꼭 들어가서 보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한테 그거를 사전에 제가 이렇게 공무원들하고 면담을 할 때 운영 지침 같은 거를 이렇게 보여줘요. 걔들이 없으면 보여달라고 그러고. 공무원들은 이렇게 법령 갖고 일을 안 해. 공무원들이 의외로다가 법을 안 본다니까요.
우리보다도 법을 몰라. 그 담당자가 건축허 가면 건축법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거기 1년, 2년 있다가 그냥 또 바뀌어버려. 그냥 전임자가 한 거 보고 그냥 그때 그냥 운영 지침이나 이렇게 이 처리하는 사례 이런 거 보고서 그냥 해. 공부를 안 해요. 뭐 10명 중에 1명 정도는 공부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대법원 판례까지 공무원들이 꿰차고서 있어야지 되는데 뭐 법령 자체를 뭐 꿰차고 안 해. 그냥 뭐 한두 개 이렇게 하는 거 외에는 안 하더라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광범위하게 그 해당 부처의 유권 해석까지도 다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렸네. 유권 해석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거를 공무원들이 의외로 몰라요. 안 보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그걸 살펴봐야지 거기서 이제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도 이거 하면은 재결 예가 다 나와 있어요. 온라인 행정심판에 들어가면은 이거와 관련된 그런 재결례가 쭉 있어요. 그것도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행정심판 예도 꼭 찾아봐야 해서 그것도 인용을 하면 아주 좋아요. 그건 아주 최고 좋아요. 그 대법원 판례보다 더 좋아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해서 도와주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해서 꼭 이 사례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 이거지. 그건 그쪽 사례고 이렇게 해서 안 한다니까요. 그런 것도 많아. 대법원 판례가 다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행정심판 판결례다. 재결례라고 그러죠. 행정심판은. 그 행정심판 재결례는 중행심에서 했는데 작년 재작년에 이런 재결을 했는데 그걸 뒤집으려면 그거는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자기들이 안 되는 거지.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니까 행정심판 재결례도 꼭 봐라.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이렇게 자꾸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익위 사이트에 들어가면 고충민원 인용 사례가 있어요. 거기도 이제 고충민원 인용 예지. 거기에 보면은 고충민원은 의견 표명과 시정 공고 이런 걸 하는데 시정 공고한 내용, 의견 표명한 내용을 쭉 이렇게 적시를 해놨어요. 그럼 그것도 중요한 참고가 돼. 그리고 그걸 그대로 열고 써서 인용해도 돼요. 권익위 고충민원 이거와 관련된 이런 고충민원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신청인 편을 들어줬다.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잘 안 보시더라고요. 행정사님들이. 그리고 이제 뭐 민원인들은 다 그걸 아예 모르니까 못 보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꼭 살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거 한 말씀 더 할게요. 이렇게 법령에 정확한 규정이 없어. 그런 것도 많아요. 법령에 규정이 없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내가 이제 동네 길을 냈는데 그 사람이 많이 다녀. 그 길이. 그런데 내 개인 소유야. 그래서 내가 그 지자체에 그거를 기부 체납해 주려고. 내 욕심 없이 그냥 내가 이거 도로 너희들 지자체에 니들 이 도로 가져가. 그리고 니들이 좀 관리 좀 잘해줘. 나 욕심 없으니까. 이랬는데도 기부 체납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고 안 해주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 원래 도로 같은 거는 공공이 다니는 도로, 개인이 사용하는 게 아닌 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기부 체납을 하든지, 기부 체납을 누가 공짜로 안 주면은 매수를 해야 돼, 예산을 갖고. 그래 갖고서 지자체가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죠. 세금 받아서 그런 데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거를 기부 체납을 뭐 꼭 받아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없다고 안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해석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거는 사전적인 의미도 잘 봐야 돼. 기부 체납이 뭔지. 그 대법원 판례도 나오더라고.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가 있다. 법령에 정확하게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어떻게 규정이 됐냐. 한글 국어 대사전 있죠. 표준말 대사전. 국립어학원인가? 거기서 발행한 거. 그거는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요. 법령의 뜻이 애매하고 그 법령에 보면 제2조에 정의라는 게 있거든요. 정의. 거기에 안 나온다 이거야. 이게. 이 용어가. 그런데 이것을 맘대로 해석하는 거야. 행정기관 맘대로. 그래갖고 안 해주는 거야.
그럼 민원은 당황스럽지. 그럴 때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봐야 된다. 국어사전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를 인용하게 돼 있어요. 대법원 판례에. 법령에 그게 안 나오고 법령에 그 정의가 안 나온다. 그 어휘의 뜻이 안 나온다. 그럴 때는 사전적인 의미를 따르게 돼 있도록 그런 판례가 있어요. 정확한 판례가. 그래서 사전을 꼭 좀 찾아봐야 된다. 저도 이렇게 글을 쓰다가 이게 맞춤법에 맞는지 띄어쓰기가 맞는지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한 뜻이 뭐냐 이럴 때 꼭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봐요. 사전을. 그리고 뉴스 같은 데서 그게 어떻게 쓰는지 그런 것까지도 다 검색을 해본다니까요. 시간이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신경을 꼭 좀 써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요거까지는 끝낼게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의원들 입장에서 써야 된다. 입법부당사항을. 내가 잘못됐다고 해서 내가 보는 것만 갖고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니까. 우리 실제 그렇잖아요. 유튜브 시대야. 유튜브에서도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도 그러겠지. 행정심판위원들 자기들이 보고 싶고 자기가 이렇게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의원들도 많아요. 그거는 의원들 자질이 안 된 거야. 그거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탁 해서 이쪽 얘기, 청구인 얘기, 피청구인 얘기 이래서 딱 객관적으로 잣대를 올려놓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생각은 아닌데 이래가 계속 그쪽으로 봐서 이상하게 한다니까. 그리고 자질이 안 되는 사람도 의원 중에 많아요.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저 사람이 행정심판 의원으로서 자질이 될까?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 많이 있다니까요.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을 이해시켜서 내 거를 받아들이게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아주 논리적으로 써야 된다. 근데 어떤 거는 증거가 부족해. 공무원들이 말로 해놓고서 나중에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 공무원이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러이러 서류 다 준비해라 해서 갖다 줬어. 그런데 문서로 수한 게 아니야 그게. 그리고 그 공무원은 다른 데가 있어 벌써. 공무원들 1년 2년만 번개같이 다른 데가 있어요. 그래 가서 네가 해주기로 했지 않냐. 내가 언제 그랬냐. 말로 한 건 헛일이야. 그럼 녹취라도 떠놓으라니까요. 그 전화할 때 당신이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후임자가 안 해주느냐. 이렇게 해서 증거를 남겨둬야 돼. 증거가 없는 말로 하는 거는 안 된다니까 여관에서. 예, 법원에서 물론 판사들이 정황을 갖고도 따지죠. 얼마 전에 이재명 유동규 그 사람도 보니까 증거가 좀 없는데 정확하게 돈을 어디서 받아서 어느 가방에 넣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떻게 간다 하는 걸 갖고 정황을 갖고서도 판결하더라고요. 행정심판도 마찬가지야. 정황을 정말 증거가 없을 때는 정황 증거를 자세하게 아주 눈에 보듯이 그렇게 보이듯이 작성하면은 상당히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 왜냐하면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역시 인간은 주관적인 면이 그래도 많거든요. 다 객관적으로는 못 살아 누구든지. 그래서 이렇게 확신이라는 게 있으니까 확신이 들게끔 쓰면은 그것도 증거가 될 수 있다. 정황 증거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법부당사항은 적어도 5개 이상은 적어야 된다. 한두 가지밖에 없어. 관련 법령에 위반한 거는 한두 가지밖에 못 풀어. 그렇지만 거기 대법원 판례도 넣고 행정심판 예도 넣고 또 일반적인 통례도 보고 관례도 보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 또 이론도 넣고 해서 적어도 5가지 채야가 보통 한 10가지 정도는 이렇게 적어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한두 가지라도 걸려야지. 한두 가지 갖고 싸우면은 그거 그냥 해서 피청구인이 그냥 그거 반박해서 그거 자기 옳다고 하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한판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씨름을 하려면은 이렇게 삿발을 잡았을 때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가 봐야지. 그냥 어느 기술 하나만 걸다가 그거 대치기 당하면은 그냥 쓰러져서 죽잖아요. 죽는 게 아니지 참. 그냥 져버리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술을 걸어야 된다. 그런 걸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자, 입법 부당사항에 대해서 더 할 말은 많지만 여기서 오늘 끊겠습니다. 여러분들 끊고 여러분들도 제 여기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도 또 참고하겠습니다. 항상 불완전하니까 인간은 저도 또 참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